안녕하십니까. 이천시정 뉴스입니다. 이천시를 비롯한 여주, 광주, 양평 등 자연보전 권역의 7개 시군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입지 규제와 환경 규제 때문에 지역 발전에 심각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이천시와 용인, 남양주, 광주, 여주, 양평, 가평 등 8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인근 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의 중복 규제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명 8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인데요. 지난 9월 26일에는 8당숙의 중복규제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운동 선포식까지 개최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대표단은 앞으로 8당 규제 개선을 위해 환경 관련 법령과 개별법에 의한 중복규제, 8당숙의 현안사항 등 3가지 방향으로 시민운동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움직임이 큰 힘을 발휘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기길 기대합니다. 이천시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성남 여주 간 복선전철 사업비 3,600억 원이 2013년 정부 예산에 확보되면서 2015년 완공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도 교육연수원이 이천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파주 아내 살인 용의자 체포작전 당시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팀의 활약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1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성남 여주 간 복선전철 사업은 철도망 구축으로 지역 개발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동안 예산 문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2013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 성남 여주 복선전철 사업비 3,600억 원이 확보되면서 2015년 개통에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려드립니다. 성남 여주 복선전철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서 여주군 여주읍 교리까지 57km를 잇는 복선전철 사업으로 2015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총 사업비 1조 8,830억 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2010년에 1,450억 원, 2011년에 1,500억 원, 그리고 올해 2,300억 원이 투입됐지만 2015년 정상 개통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해마다 3,600억 원이 투입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복선전철에 2,300억 원만 반영하면서 2015년 완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병돈 이천시장은 조억동 광주시장, 김춘석 여주군수, 원창묵 원주시장과 함께 성남, 이천 여주, 여주, 원주, 복선전철 구간지역 4개 시장군수가 뜻을 모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복선전철의 정상개통을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는데요. 지역 현안으로 유승우 국회의원에게도 상세히 전달해 유 의원을 비롯해 여주 양평의 정병국 의원, 광주 노철래 의원, 안성 김학용 의원이 연대해 국토부와 기재부 등에 잇따라 성남 여주 복선철 예산 문제를 건의해왔습니다. 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사회 간접 예산은 전부 깎는 추세에 있어서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작년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국토해양부 의견은 그랬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천의 절실함을 계속 얘기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제 광주 또 우리 이천, 여주 국회의원들이 같이 좀 힘을 합해야 되겠다. 그 결과 내년 복선전철 사업비로 올해 사업 예산 2,300억 원보다 157% 증가된 3,600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전액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는데요.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으면서 앞으로 지역 개발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규모의 3,600억씩 이제 15년까지 계속 지원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천 지역뿐만이 아니라 경기 동남부 지역이 그동안 소외를 많이 받아왔는데 이 전철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상당히 활력을 좀 찰 수 있지 않겠느냐. 한편 이 밖에도 성남 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 도로에 도시 수정 교차로 85억 원 확보, 기업 투자 여건 개선과 4년제 대학 이전 허용,
복화 청미천 생태하천 정비 732억 원이 투입, 이천, 충주, 문경, 중부 내륙철도 34억 원 확보 등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이천 지역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연수원이 이천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최대 3,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연수시설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교원 연수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 경기도 교육연수원이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에 부지를 정하고 2010년 11월 착공에 들어가 20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12년 9월 1일 정식 개원하게 됐는데요. 경기도 교육연수원은 연면적 27,608제곱미터 규모의 최대 900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강당, 20개의 강의실과 16개의 토의실 등 모두 51개의 연수시설과 체육관, 도서관, 숙소까지 알차게 건립됐습니다. 앞으로 이들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창의적인 연수를 운영해 나갈 예정인데요. 토론 중심의 참여식 연수를 적용한 공모교장회 8개 과정, 집합연수와 창의지성교육, 원격연수와 혁신연수 등으로 개원 첫 해부터 16,320명의 연수가 예정됐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는 액션러닝, 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연수 방법을 적용한 창의적인 연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현장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행복한 미래를 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교육 혁신을 촉진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새로운 교원연수원이 이천에 문을 열면서 앞으로 교원연수의 중심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경기교육연수원은 바로 우리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에서 지금까지 해온 역할과 소임을 보다 더 활기차게 그리고 미래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산실이 바로 이곳입니다. 내실 있는 교육과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위해 교원 연수는 꼭 필요한 과정인데요. 앞으로 경기도 교육연수원이 교원 재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으뜸 연수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파주 아내 살인 용의자 체포작전 당시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팀의 활약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편이 모는 트럭을 이천경찰서 2명의 경찰관이 목숨을 건 추격전 끝에 체포에 성공했는데요. 이천 투캅스의 활약상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 10일 오후 파주 아내 살인 용의자 A씨가 대낮 도로변에서 경찰과 치열한 도주극을 벌입니다. 범인과 추격전을 벌인 경찰들은 이천경찰서 유춘성, 배웅기 경장조인데요. 유 경장 등은 지난 10일 오후 도심을 순찰하던 중 본서 상황실로부터 용의 차량 출현 사실을 알게 됐고 용의 차량인 파란색 1톤 화물 차량이 이천 톨게이트를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듣고 곧바로 주요 길목인 이천거리에 도착해 지나는 차량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설봉 삼거리 방면에서 이천거리로 들어오는 용의 차량을 발견한 이들은 용의 차량을 가로막았지만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며 도주하자 2km가량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이천경찰서 지령실로부터 살인 용의 차량이 이제 저희 근무지로 온다는 무전을 받고 일단은 신호를 계속 무시하고 질주를 했기 때문에 저건 잡아야 된다. 그리고 알다시피 앞에 가면 100m만 더 질주를 하면 내리막길이란 말이에요. 결국 순찰차가 관고동 SK 가스충전소 부근에 이르러 용의 차량을 추월해 가로막은 뒤 순찰차를 뒤따르는 용의 차량과 강제로 충돌시켜 용의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검거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죠. 근데 저도 이제 그 검거하고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많이 무섭죠. 일단 저희가 이런 그 강력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2-3번씩 이렇게 훈련을 받거든요. 이제 뭐 긴장은 별로 없었고요. 훈련한 대로 말 그대로 이제 저희 교분대로 했을 뿐인데 일단 좋은 성과가 나서 참 저도 기쁩니다. 이날 체포된 A씨는 파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야산에 버린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범인 검거 당시 이천시 CCTV도 한몫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178대의 방범용 CCTV가 가동 중에 있는데요. 과속이나 법규 위반 단속으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절도를 비롯한 강력사건 예방과 범인 검거에도 크게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인 용의 차량은 용의 차량이라는 무전 지령을 받고 바로 그 차량 번호를 확인해서 우리 번호인식 CCTV에 그 번호를 입력을 했습니다. 해서 그 차량이 우리 관내를 통과할 개연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주의 깊게 관심 깊게 지켜보다가 마침 그 차량 번호를 입력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차가 우리 관내를 IC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여기서 캐치됐기 때문에 첨단 시스템과 사명감으로 무장한 경찰관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범죄 없는 이천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인들의 잔치인 제8회 이천시 주민자치 평생학습축제가 오는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이천 온천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약 10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되는 올해 축제는 이천시 캐릭터를 활용한 도기마을과 아리마을, 오니마을, 홍이마을로 나뉘어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제공되는데요. 공연과 경연도 57개 팀이나 참여해 평생학습에 대한 끼와 열정을 마음껏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10월 12일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오후 2시부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가 개최되는데요. 이번 경연대회는 23개 평생학습 동아리 중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 동아리가 파워포인트를 활용해 펼치는 사례 발표 경진대회로 꾸며집니다. 문해 100일장, 초등학교 교가 경연대회, 서희 골든벨, 학습 동아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는 이천시 주민자치 평생학습 축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제16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9월 25일 이천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온 어르신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관내 노인 관련 단체와 어르신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천시 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식이 9월 28일 이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국노총 이천지역지부 주관으로 관 대표인 조병돈 이천시장을 비롯한 기업 대표와 노조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실천과 노사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한편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사회적 책임 실천 우수기업 5개사를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했는데요.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게 주는 사회적 책임 실천 우수기업에는 현대 엘리베이터와 빅텍, 뉴랩, 테크팩 솔루션과 베올리아 워터코리아가 선정돼 인증패와 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젖소 낙농인들의 최대 사육제전인 제4회 이천시 홀스타인 품평회가 지난 9월 26일 설봉공원에서 낙농가족과 일반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품평회 1위인 그랜드 챔피온에는 길풍목장의 다이하드 리거러스 283호가 등극했으며 검정회별 대항인 카운티 허드는 이천 종계협 검정회가, 주니어 챔피온은 후안 목장이 차지했습니다. 한편 젖소 그림 그리기, 우유 주기, 젖짜기 등 도심 속 공원 나들이 목장 체험 테마로 구성된 이벤트 행사에는 유치원생 600여 명과 설봉산을 찾은 등산객들도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창전동 구시민회관 앞 교차로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됐습니다. 창전동 구시민회관 앞 교차로는 무신호 교차로로 운영되고 있던 곳으로 교차로 부근의 불법 주정차 행위와 통행우선 수칙과 관련한 안전시설 부재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이었습니다. 이천시는 2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5월부터 회전교차로 설치 작업을 추진해왔는데요. 지난 9월 25일 회전교차로 정비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로 질서 있는 차량 통행이 이뤄져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코 도자 테마파크인 이천 세라피아가 10월 11일부터 운영 시간을 변경합니다.
한국도자재단은 세라피아의 저녁시간 개방을 요청하는 관람객의 요청에 따라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였던 기존 운영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1시간씩 늦췄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천 세라피아의 세라믹스 창조센터와 토야지움, 파빌리온 전시관과 도자 아트샵 도선당 등의 시설들을 저녁 7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천 신하초등학교가 2012 축의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초등부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신하초는 지난 9월 27일 강원도 화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창원 명서초등학교와의 결승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1대 0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포항 상대초를 1대 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한 신하초는 이날 결승에서 전반 초반부터 조직력을 바탕으로 맹공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번번이 상대 수비벽에 막히며 전후반을 득점 없이 끝냈고 승부는 연장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연장 후반 경기 종료를 2분여 남기고 박혜정의 패스를 받은 임지현이 골 에어리어 오른쪽에서 극적인 오른발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 우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신하초는 지난 8월 제12회 통일대기 전국 여자종별 축구대회 우승에 이어 전국대회 2관왕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한편 결승골을 엮어낸 박혜정 선수는 대회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고 박하정 선수는 골키퍼상을, 장동진 감독은 최우수 감독상을, 강보미 코치는 최우수 코치상을, 심상혜 신하초 교장은 단장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가을철 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병이 유행할 예정이어서 주의령이 내려졌습니다. 쯔쯔가무시병은 벌초나 등산, 가을 농산일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9월부터 11월까지 유행하는 질환인데요. 주로 풀에부터 서식하는 털 진드기 유충이 피부를 물어 전파되고 심한 두통이나 오한, 발열 등 감기와 유사한 증세와 함께 피부 발진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폐렴이나 뇌수막염 등으로 진행되기도 하는 질환입니다. 야외 활동을 한 뒤에 두통, 고열, 오한을 동반한 심한 감기 증상이 있거나 벌레에 물린 곳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쯔쯔가무시병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팔토시나 긴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피하는 게 좋고요. 풀밭 위에 눕지 말아야 하고 또 귀가 후에는 반드시 샤워와 목욕 등으로 진드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 쯔쯔 가무시병 예방법 잘 실천하셔서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